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다시 한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이 금융시장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글로벌적으로 긴축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위기설까지 불거지면서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원 넘게 매도한 가운데 금융투자형 매도 물량도 5천억 원 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시장 쪽에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이렇게 매도 물량을 큰 폭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가면서 약세였던 우리 시장 속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보였던 종목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동반 매수한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동반 순매수한 종목들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면서 1위와 2위를 기록을 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같은 완성차 그리고 부품 관련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같은 이 핀테크 기업도 2%대 강세를 기록을 하면서 46,4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인터넷 플랫폼주들 같은 경우에는 5일 미국 증시에서 메타와 알파벳의 주가가 상승한 영향도 있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는 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챗 GPT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챗 GPT의 사용자 수가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앱 다운로드 수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쪽으로 반사수혜가 기대된다는 전망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카카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초거대 AI 언어 모델 코GPT를 업그레이드한 코GPT 2.0을 상반기에 공개하기로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던 시점을 하반기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코GPT는 한국어를 사전적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해를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이 카카오 브레인의 초거대 AI 언어 모델인데 이렇게 챗 GP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카카오 측에서도 부각이 되면서 전일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4.2%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안으면서 네이버의 주가는 4% 넘게 올랐고요. 4.83% 상승한 195만 5,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하나증권은 네이버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예상되는 수치는 2조 4,23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도 14% 늘어난 3,816억 원을 기록을 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과 여행 서비스의 견조한 성장으로 이 커머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4% 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여행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점도 네이버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해볼 만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약세장 속에서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름대로 선방해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현대차가 0.49% 상승한 20만 6,500원을 기록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0.43% 상승한 23만 3,0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부품주가 수주 확대 전망에 힘을 입으면서 이렇게 호실적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도 상승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실적 개선 전망이 자동차 부품주의 상승 동력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완성차의 생산 호조가 부품 업체들의 실적을 함께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 같은 이러한 완성차 기업들 이번 2분기 실적에서도 나란히 1위와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게 되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전일 시장에서 강세를 상승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대 약세를 기록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함께 포착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의 거래량이 가장 몰렸는지 살펴보면서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시장에서 거래량이 많이 몰렸던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동차와 관련해서 성우하이텍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았고요. 26.47% 상승한 13,52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로 웨이버스, 에코플라스틱, 메디프론과 이노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우하이텍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함께 자동차 부품주로 엮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징주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성우하이텍 그리고 에코플라스틱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올해 2분기에도 현대차와 기아가 우수한 실적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우선은 이 완성차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서 이 완성차 시장 내에서는 이 자동차 경량화 기술에 주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경량화 기술이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회복됨과 동시에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경량화에 달린 전기차 패권이라고 묘사가 되고도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최근 이러한 자동차 경량화 추세로 인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실적이 이에 따라서 빠르게 좋아지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유리 대체 플라스틱과 쿼터 글라스용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와 스틸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고 이 기술력이 부각이 됨에 따라서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우하이텍도 자동차 경량화 소재 업체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전일 시장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메디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메디프로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요. 미국 FDA의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레카네맙의 완전한 승인이 전망된다는 소식에 이 메디프로도 함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FDA는 레카네밥이라는 약물에 대해 완전한 승인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바이오 신약 사업 부문에서는 이 메디프로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와 치매 조기 진단 키트 그리고 비마약성 진통제 등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관성에 집중을 한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나타낸 거였습니다. 메디프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주요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발생과 신경 독성을 차단하는 이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해 국내 특허를 취득한 바 있기 때문에요. 함께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노시뮬레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 첫 상장을 했던 첫날에 13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공모가인 15,000원을 상회한 44,850원의 시초가를 형성을 한 뒤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따라서 133.33% 오른 35,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공급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300여 개의 고객사의 기술 제품과 함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 그 안에는 현대차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함께 살펴드렸고요. 오늘 장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네. 금요일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이제 1시 50분쯤에 이제 판결이 나왔었는데, 이제 메디톡스를 좀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이제 주요 판건이 이제 그동안 이제 보툴리늄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보톡스 관련 회사들이 일반 도매 업체들이나 따이공 같은 그쪽 업체들에게 물건을 주고 거기서 이제 해외 수출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시약처가 좀 이제 딴지를 걸게 됐고 이제 소송까지 이제 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어제 판매 중지 취소 결정이 이제 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뭐 제테마나 휴온스와 같은 이제 보톡스 회사들도 아마 앞으로 이 관련된 좀 항소나 이 관련 흐름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판결에 대한 이제 사실 식약처 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서 더 이상에 대한 뭐 항소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이런 뉴록스 신제품이 또 본격적으로 이제 승인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나왔던 이제 관련된 재판 결과나 이런 이슈들이 꾸준하게 승소를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조금 앞길이 좀 막혀있던 부분에서 향후 뭐 중동 시장이나 좀 북미 시장까지 좀 계속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어제 큰 폭으로 상승이라기보다는 한 6%대 7%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메디톡스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이 향후 실적적인 부분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메디톡스가 좀 수급적으로 이슈로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되게 네,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 연결을 통해서 메디톡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버즈, 모비데이즈, CQ센, 동국 RNS, 그리고 대원강업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메타의 파트너사인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두 종목 모두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미중 갈등 고조의 영향으로 히토류 테마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린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각각 9.94%, 9.93% 상승하면서 1,416원 그리고 1,118원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두 종목의 상승 이유는 메타가 자체 개발한 텍스트 기반의 SNS 앱인 스레드가 출시된 지 7시간 만에 1,000만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소식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레드는 현재 트위터의 대항마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메타의 파트너사인 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로 기분 좋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동국 RN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국 RNS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중 관련된 이슈로 희귀금속 테마의 상승 이슈를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대로 이어갔는데요. 동국 RNS 살펴보시면 5.21%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5,6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대형강업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틀 전에 계열사인 데코가 SK온과의 수주설 이야기가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돌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종목들의 상승 관련 속에서도 지금 대형강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0%로 마쳤었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4.2% 상승하면서 6,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스틸, 풍국주정, 이노시뮬레이션, 동훈 아나텍, 큐렉소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스틸은 4.22% 하락하면서 5,220원에 거래를 마쳤던 종목인데요. 이 본장에서는 특별한 호재 없이 14% 넘게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신스틸이 최근에 이렇게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지난 6월에 전기요금 동결 소식에 철강업계가 원가 부담을 덜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상승하게 됐는데요. 어제 오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을 분리하도록 하는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소재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신스틸은 시간의 거래에서 4.22% 하락으로 5,2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상승했던 테마를 살펴보면서 중국과 관련된
관련 이슈로 히토류 테마가 상승했다는 거 밝혀드린 바 있는데요. 풍국주정은 같은 이슈 속에서도 시간의 거래에서 3.55% 하락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21% 급등하면서 16,36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 3.55% 하락하면서 15,7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풍국주정은 게르마늄 가스의 대체품인 아르곤가스를 제조한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노 시뮬레이션도 함께 살펴보시죠. 요새 최근에 새내기주들이 정말 무서운 급등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새 그야말로 새내기주의 돌풍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공모가의 최대 4배, 즉 따따블까지 가능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상장 첫날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이 마치 패턴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따따블에 성공한 종목은 없지만 어제 이노 시뮬레이션도 공모가의 2배를 웃돌면서 지금 기분 좋게 상승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2.71% 하락으로 34,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격 제한폭의 해제가 신규 상장사의 균형 가격을 찾는 데 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신규 상장사들은 첫날에는 급등을 무섭게 하고 있지만 이어서는 급락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도 함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어제장에서 CQ세는 17% 가까이 하락했고요. 오픈롤과 알맥도 각각 12.93%, 3.16% 급락했습니다. 네, 끝으로 동훈하나텍과 큐렉소 각각 2.67%, 2.4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좀 크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슈퍼개미 이제 김기수 교수님께서 또는 이제 다울투자증권 지분을 늘리겠다, 인수 제한을 했다, 이슈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CFD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울투자증권이 이제 급락하게 되면서 지분을 이제 매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제로 이제 대주주로 올라서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오늘 아침에 관련 인수 제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향후에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적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공시에 올린 것도 일반적으로 경영권 참여가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라는 옛날에도 공시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M&A 관련한 이슈들은 항상 워낙 이제 앞뒤가 다른 말이 좀 많기는 하긴 하지만은 물론 오늘 지금 이런 기사로 인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는 좀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조금 방향성이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지금 김기수 교수님과 아니면 또 부인 되시는 분과 특수관계인까지 대략 한 15% 이상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교수가 7%, 그리고 부인이 6.4%, 그리고 나머지 순수에서 0.8%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기서 아마 투자자들은 아무리 오늘 아침에 관련된 인수 제한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관련된 시장에 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다울투자증권에 대한 흐름은 또 해석이 또 다르게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다울투자증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장에서는 다울투자증권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먹구름이 끼고 있지만 잘 대비해 보시면서 헤쳐나가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